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고등학교 학생회 학업특강을 맡게 된 현재 전교 부회장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모의고사 공부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연간 총 4번의 시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3월, 6월, 9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신입학을 하시게 되시면 3월 모의고사를 입학한 지 3주 만에 보시게 됩니다. 이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중학교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교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망하시든 잘 보시든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은 바람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내신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보면 선생님들한테 인상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뭐 그 이상의 어떤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제 이 3월 모의고사를 조금 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작년이라든지 재작년이라든지 어떤 기출 문제를 통해서 조금 미리 유형을 연습해 두시면 3월 모의고사 성적을 좀 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 문제집 같은 경우는 EBSI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EBSI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모의고사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국어인데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와 굉장히 좀 다른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국어 문제 형식에 좀 적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모의고사 국어 문제를 좀 많이 여러분들이 좀 숙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마더텅이라든지 자이스토리라든지 매산비, 매산문 같은 어떤 기출 문제를 담고 있는 국어 문제들을 조금 많이 푸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상 모의고사 좀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에 맞춰서 조금 모의고사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지문을 읽게 되는데요. 이 지문을 읽을 때 너무 빠르게 읽거나 너무 느리게 읽어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지문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제발 좀 천천히 읽어서 아예 선지, 그 지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읽으면 이 선지 판단에 시간되는 어떤 낭비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인에게 약한 유형을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국어 모의고사 유형을 보시면 이제 독서가 있고 문학이 있고 이제 어떤 선택 과목은 없지만 이제 화법과 작문 혹은 뭐 문법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약한 유형을 좀 파악해서 좀 숙달을 하시는 게 나중에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굉장히 좀 편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공통수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통수학 같은 경우는 국어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할 때 좀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내신뿐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팁을 드리자면 이제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 인강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조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논리법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풀이 과정, 사고 과정 이런 걸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 문제, 모의고사 기본 문제는 2점, 3점, 그리고 쉬운 4점까지 저는 포함을 해봤는데요. 이런 기본 문제 유형을 좀 꾸준히 평소에 좀 많이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영어인데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우셔야 합니다. 단어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영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외우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고, 이 단어를 많이 외운다라는 것은 이 하루에 어떤 너무나 많은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단어를 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좀 모의고사 팁을 드리자면 본인이 듣기를 좀 잘한다, 다 맞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 듣기를 풀 때 18, 19, 20
까지 어떤 쉬운 유형들, 그리고 25, 26, 27, 28와 같은 어떤 도표 같은 쉬운 문제들, 그리고 29 어법, 그리고 43에서 45까지 좀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드는 시간을 굉장히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신다면 굳이 다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내신 시험에 반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모의고사 어떤 훈련 방법을 평소에도 해두어야 이 내신 시험에서도 굉장히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탐구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까먹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예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구 관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를 하시면서 까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더 빨리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 관리는 시험 기간일 때와 시험 기간이 아닐 때로 좀 나눠놨습니다. 이 시험 기간일 때는 여러분 뭐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내신 공부를 하셔야겠죠. 이 내신 공부는 제가 추천하기로는 최소 4주 전,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5주 전부터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험 기간이 아닐 때의 사례와 연결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하냐라고 보면은 일단 수행평가 주제를 좀 미리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행평가 주제를 왜 미리 설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수행평가라는 게 이 시험 기간이 아닐 때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험 기간일 때 수행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좀 미리 수행평가 주제라도 조금 미리 생각을 해둔다면 나중에 이 시험 기간일 때 이 수행평가를 할 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모의고사 공부를 좀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모의고사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내신 공부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요. 자, 그래서 이 모의고사 공부를 1학년 때부터 조금 차근차근 해야 2학년 때도 버틸 수가 있고, 그리고 3학년 때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이제 입학하고 나서 조금 3월 한 중순까지는 좀 모의고사 공부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자율진로 활동 계획하고 실행하기라는 내용을 제가 짜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할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5, 6교시 때 동아리와 자율활동 시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그때도 사실상 동아리 활동으로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 자율진로 활동을 할 시간이 굉장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진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로는 이 활동을 언제 하면 좋을까?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방학하기 전까지의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웬만하면 1학기 때 하세요. 2학기 때 하면은 그때는 생기부 정리하고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할 시간이 적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 때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시간 관리 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습 시간을 좀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습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일 때 아마 그 내신 시험 1주 전부터는 아마 대부분의 수업이 자습 시간이 주어질 텐데 그때 좀 자지 마시고 게임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학교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할 생각 하지 말고 이 학교에서 자습 시간 내에 좀 잘 활용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과제는 주어진 시간 내에 좀 끝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행평가와 같은 그런 활동이 있을 때 선생님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시간을 주시는데 그때를 활용해서 그 시간 안에 좀 끝내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에 가서 할 생각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자, 다음으로 좀 수업 열심히 듣기라고 썼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또 막 집 가서 막 자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집 가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수업을 좀 열심히 들어서 이 수업 결국에 내신 출제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제 선생님분들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좀 열심히 들으셔야 이제 시간 관리하는데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생기부에 관련해서 설명을 하게 될 바른생활 부장 김시우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부회장인 이정훈 학생이 모의고사 공부법에 관해서 알려주었다면 저는 이번에 생기부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앞에 지금 2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가 생기부에 뭐가 들어가는지, 뭐가 대입에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해줬을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저는 대입의 중요한 크게 4가지, 즉 자율, 동아리, 진로, 흔히 말하는 과세특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부터 설명을 시작할게요. 자율은 말 그대로 학생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 칸에는 뭘 쓰냐? 1년 동안 제일 큰 틀을 잡고 저희가 스스로 말 그대로 자율성을 갖고 탐구를 한 다음에 그 탐구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주어주는 활동을 하고 작성해도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는 내년에 있을지 모르지만 시작학교이기 때문에 3주체 토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3주체 토론을 자율에 넣을 수 있고 그 3주체 토론을 시발점으로 다른 탐구까지 연계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저로 예시를 들자면은 저는 자율에다가 막 옛날에 플로깅 활동을 적기도 했었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3주체 토론 아니면 추가로 저 진로 또는 다른 탐구하고 싶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동아리 칸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아리는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학교에 오시게 되면은 3월 초나 그때쯤에 동아리를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 동아리는 자기 진로에 맞춰서 잘 선택하시면 되고 그 동아리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 부류가 있어요. 동아리가 그 중에서 제가 들어갔던 동아리가 2가지가 있어서 그 2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학생들이 과학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학 동아리도 인기가 많아요. 그 생명과학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크게 4개에서 5가지 정도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면은 실험도 동기가 있을 거고 탐구 목적도 있을 거고 탐구 과정도 있을 거고 탐구 결론도 있을 건데 그거에 관한 내용을 동아리에 칸에 쓰는 겁니다. 물론 모든 활동을 적는 게 아니라 자기 진로에 관련이 있다 또는 자기는 이거를 어떻게든 써서 내년에 연계 탐구를 해야겠다 하는 내용을 동아리 칸에 쓰는 겁니다. 저 또한 진로에 맞춰서 1학년과 2학년 때 동아리 칸을 열심히 채웠고요. 다음은 진로 영역인데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로는 말 그대로 진로를 적는 건데요. 적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설명을 해주자면은 누구나 진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로가 없는데 어떻게 진로칸을 작성하지? 라는 의문점이 들 수도 있고 나는 진로가 있으니까 쉽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1학년 진로 때는 큰 틀을 잡고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 탑 쌓듯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의 꿈이 의사라고 합시다. 그럼 의사는 1학년 때부터 진로 칸에다가 나는 무조건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무조건 어떤 뭘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적는 게 아니라 의사의 큰 기반을 이루는 생명 계열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너무 의사를 시작했다가 내신이 확 떨어져 버리면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시작을 했다가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1학년 때 생명이었다면 다음에는 막 의사라고 2학년 때 확정을 짓고 3학년 때는 의사 중에서 나는 막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뇌 관련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점점 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1학년 때 생명을 하고 2학년 때 막 보건계열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점점 탑을 쌓아놨어요. 그 다음으로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학생들께서 모든 과목에
하나씩 적는 거예요. 이건 학기마다 한 과목을 들으면은 그 과목을 수강을 하면서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수행평가로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아니면은 수업 활동도 하고 심화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생님 수업 잘 들으시고 좋은 인상 남기세요. 자, 여기는 계획과 방향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미리 말을 했던 것처럼 1학년 때는 구체적인 틀보다 점점 쌓아가는 탑의 기반, 즉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방향을 할 때 결론적으로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탐구를 적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 주제를 하지라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리고 누구나 했을 법한 주제로 하면은 식상합니다. 물론 해도 되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추천하냐면 흔히 말하는 진학사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고등학교 1, 2학년 칸에 보면은 지금까지 다른 학교 선배들 간의 활동 주제들을 볼 수 있어요. 돈을 내면은 안에 있는 세부 내용까지 볼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냥 주제만 보고서 원하는 주제를 뽑은 다음에 그 주제를 생성형 인공지능, 즉 GPT에다가 넣고 자신만의 주제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러면은 새로운 주제도 만들 수 있고 자신만의 주제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 관한 작성 팁을 2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과제트를 작성할 때 너무 한 과목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과 연계해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삼각함수를 배웠으면은 삼각함수 탐구에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에서의 탐구를 끌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생명의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석하니안 리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삼각함수처럼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함수 표시가 되는 석하니안 리듬이랑 지금 배웠던 삼각함수를 연계해서, 즉 과목 간을 연계해서 탐구를 작성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탑을 쌓아가듯이 연계하는 탐구예요. 이거는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생명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럴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그거에 대한 탐구를 해보는 거예요. 탐구를 해서 예를 들어 생명과학 1 또는 통합과학 1에서 끝냈다면은 그거를 나중에 생명과학에서 이어가거나 아니면은 일단 공교과로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로 예시를 들자면은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합성 또는 크리스퍼9이라는 거를 생명 통합과학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추가 탐구하기 위해서 다른 과학이 아니더라도 생명윤리나 아니면은 지금 배웠던 생명 1 또는 공교과였던 생명과학 실험에 그거를 연계해서 다른 재생 관련 탐구가 뭐가 있을까요? 계속 이어가는 탐구를 했거든요. 이렇게 한 개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어가는 탐구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너무 이어를 가면 안 돼요. 좀 말이 모순되지만 다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다른 어떤 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치대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진로가 치대니까 역사에도 치대로 채우고 영어도 치대로 채우고 수학도 치대로 싹 다 치대로 채웠거든요. 결국 종합에서 떨어졌어요 그 형이. 그래서 너무 한 과목으로만 한 키워드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키워드로도 밀어붙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과목 내에서만 탐구하기도 해보고 하면서 좀 다양한 관점으로 생기부를 보려고 노력하면은 그나마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기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충북고 생활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큰 팁이라고 하기보다는 내신 관련 팁인데요. 저는 저희 학교에 있는 많은 방과후들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10명이 지원해도 나중에 2~3명밖에 안 남아요. 그럼 흔히 말하는 소규모 과외가 됩니다. 모르는 거 바로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쌤이 강조하는 거를 거기서 캐치해가지고 아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도 알 수 있을 만큼 매우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방과후를 듣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에서 의외로 주최하는 활동들이 많아요. 작가 초청회도 있고, 아까 말했던 3주째 토론도 있고, 아니면 어디 가서 실험할 수 있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과목별 선행학습인데, 일단 수학은 하는 게 좋죠. 근데 너무 수행평가 때문에 바쁘고 지금에도 바쁘다 하면은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중학교 때 누가 나 무조건 다 했어 하고 들어왔으면 쫄 수도 있는데 쫄 필요 없는 게 어차피 까먹어요. 까먹고 같이 쌓아가는, 같이 시작하는 거라고 마인드 갖고 하면은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지니까, 아니 똑같다기보다는 누가 나중에 열심히 하냐 싸움이니까 크게 수학에 무슨 걸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탐구나 나머지 사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어나 영어는 선행이 어차피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리, 학생의 반장 같은 활동에 궁금증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학생회가 지금 들어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나는 무조건 생기부를 학생회로 꾸며서 가산점을 얻어서 대학을 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렇게 가산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부 때는 목숨 걸고 학생회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는 그냥 학교 생활, 어차피 한 번뿐인 고등학교 생활 재밌게 하고 싶다, 추억을 남기고 싶다 하면은 한 번쯤 학생회에 들어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반장이나 부반장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잡아먹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기회가 된다면, 할 수 있다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신입생 여러분들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